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냉동 사이클 중에서도 바로 요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냉동 사이클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런 4대 행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압축을 하느냐? 쓸데없이 두 번 압축을 하진 않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2단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2단 압축을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냉동 사이클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포화곡선이 있고, 그리고 냉동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4대 행정 사이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4대 행정 사이클 중에서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응축 과정이겠죠. 그리고 냉매를 팽창을 하고, 그리고 증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냉동의 목적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QE, 증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열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냉매가 증발하면서 여기 피냉각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때 냉매가 증발하는 온도를 우리가 증발 온도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호로는 temperature evaporator를 줄여서 일반적으로 T 그리고 소문자 E를 씁니다. 앞에 temperature는 대문자 T를 쓰기도 하고요. 책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온도의 기호는 라지 T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도 타임이니까 T니까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문자 T도 쓰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되겠죠. 아무튼 이때 냉매가 증발하는 온도가 바로 증발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증발하는 당시의 압력을 우리가 바로 증발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PE가 됩니다. 증발 evaporator pressure죠. 증발할 때에 해당하는 압력, 그래서 증발 압력, 그리고 온도는 증발하는 온도.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바로 2단 압축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압축을 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2단 압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2단 압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압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냉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압축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압축한다, 냉각한다, 쿨링, 중간 냉각이라고 합니다. 압축, 중간 냉각, 그리고 다시 2단 압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1단 압축 없어지는 거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압축, 중간 냉각,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해서 중간 압력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이 되고 여기가 저압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압력까지 압축을 하고 일단 그리고 냉각, 2단 압축, 그리고 응축, 팽창, 증발이 되겠죠. 그런데 냉동기에 팽창은 한 번에 바로 팽창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응축을 해서 포화액 상태에서 한번 팽창을 하고 그리고 액만 쭉 모아서 여기서 다시 여기 한번 팽창을 하면 액가스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내리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액만 한 번 더 모아서 여기서 한 번 다시 내립니다. 이게 바로 2단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선도가 이렇게 가서 액만 팽창하고 한 번 팽창하고 거기서 자 가스는 돌아가라 일로 그리고 다시 액만 모아서 다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2단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기한 가스는 프레시 가스는 여기로 가버려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개념도하고 선도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 2단 압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 2단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도가 요런 모양으로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 번을 압축했을까?
1단 압축, 2단 압축. 그 이유는 얘를 한 번에 압축하게 되면 기울기가 얘는 뭘 따라간다고 했죠? 압축은 단열 과정을 간주합니다. 이론상. 그래서 이 압축하는 기울기는 S equal constant. 그러니까 등 엔트로피 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요 기울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압축기 소요 동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기의 동력을 낮추고 전체적으로 냉동기의 성적계수 COP죠. 이 CO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압축을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만 있냐? 아니죠.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압축하는 이유는 냉매 특성상 증발 온도, 여기가 증발 온도죠. 아주 낮은 증발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압력 강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냉매의 증발 압력 자체도 낮아지겠죠. 여기가 압력이니까. 결국은 선도에서 증발 압력과 온도는 팽창 과정에서 여기가 팽창이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게 교축작용이죠. 그때 얻고자 하는 증발 온도가 낮을 경우는 증발 압력과 증발 온도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증발 압력이 굉장히 저압이 되고 거의 진공에 가까운 그런 운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응축 압력, 이 증발 압력부터 여기 증발 압력을 저압이니까 로우라고 할까요? 로우. 그리고 여기는 고압이 되겠죠. 여기가 pH. 그러니까 압축비가 엄청 증대하게 됩니다. 압축비가 뭐죠? 압축비는 고압분의 저압이죠. 그래서 pH분의 PL이 되겠죠. 컴프레셔 레이트. 이게 바로 압축비인데 이 압축비가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극도의 진공운전이 되겠죠. 압력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극도의 진공운전과 압축비가 증대하고 소요동력은 커지고 그리고 압축비가 높아지면 냉매의 토출가스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론전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발 온도가 낮아질 경우 증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증발 압력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축, 그다음 하이트, 이 압력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압축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므로 소요동력 커지고 토출가스 온도 상승하고 여러가지 냉동장치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또한 소요동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성적계수도 나빠지게 됩니다. 성적계수가 뭐죠? 냉동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COP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냉동 효과하고 여기서 압축기 인량, 그래서 W분의 Q이죠. 그러니까 압축기 소요동력이 켜지니까 결국 COP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 압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2단 압축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념도하고 그리고 다시 2단 압축 냉동 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도가 있죠. 이쪽은 개념도, 여기는 선도. 그러면 이제 각각을 매칭을 해볼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단 압축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단 압축기,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증발기, 여기는 위쪽에 있으니까 응축기, 여기는 열을 빨고 여기는 열을 버리고, 그리고 중간 냉각기. 그러면 각각의 명칭을 적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다 적어봤습니다. 증발기에서 증발한 냉매가 압축에서 압축하죠. 압축한 가스가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냉각되고 다시 고단 압축기 들어가면서 2단 압축하죠. 그리고 열을 여기 열을 정렬하고요. 열을 버렸죠. 여기도. 그리고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응축한 냉매가 팽창 밸브, 그러니까 첫 번째 팽창 밸브, 여기는 두 번째 거. 그래서 밸브 V1, 여기는 V2 이렇게 있죠. 자, 한 번 팽창합니다. 한 번 훅 떨어졌죠. 그리고 자, 액은 모았어요. 액은 모아서 다시 두 번째 팽창 밸브를 훅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발기로 가서 열을 빨아먹고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열을 흡수하는 쪽, 여기도 똑같이 열을 빨아먹는 쪽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매칭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순번을 매길게요. 자, 저단 압축기 들어가는 쪽 1번. 자, 압축했다 2번. 중간 냉각기 거쳐 나온 게 3번. 그 3번이 그대로 압축기로 들어가는 거죠. sorry. 여기서 중간 냉각기를 통과하면 조금 식어요.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된 가스가 다시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단 압축기에서 또 압축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면 4번이 됩니다. 이제 고단 압축기 토축가스 4번 지점, 그리고 열을 버리고 나면 응축이 되겠죠. 응축 지점, 여기가 5번. 그리고 팽창 밸브를 통과하게 되면 주 팽창 밸브. 첫 번째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압력이 중간 압력까지 훅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6번. 그리고 여기서 팽창을 하게 되면 여기 습증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구간이 습증기 영역 아닙니까? 이 부분, 자, 액이 차 있죠. 액과 그리고 가스가 같이 공존하는 액가스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여기를 팽창 밸브를 통과한 지점을 우리는 6번, 여기가 6번입니다. 그래서 액만 모아라, 액만 밑에 모아가지고 수익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냉각기가. 여기 액만 모인 이 지점을 우리가 7번이라고 할게요. 7번. 그래서 이 액을 다시 두 번째 팽창 밸브를 통과해서 훅 저하까지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팽창 밸브를 통과한 걸 8번. 이렇게 하면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저단 압축기 들어가는 쪽이 1번, 그리고 압축했다 여기 2번, 그리고 여기서 중간 냉각기를 통해서 식었죠. 여기가 그러면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압축한다 여기 4번, 그리고 응축기를 통과하면 열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조 포화전기선이 닿는 부분이 바로 5번이 되겠죠. 그리고 팽창 밸브로 일단 팽창을 하죠. 여기가 한번 훅 떨어졌을 때 여기가 6번. 그래서 액만 모아서 다시 포화액선에 닿고 여기서 다시 2단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8번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팽창 밸브를 통과했을 때 8번. 그렇게 해서 쭉 열을 빨아먹어서 다시 저단 압축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중간 냉각기 여기서 팽창을 했죠. 팽창을 해서 액은 모아서 내려갔고 밑에 가스들은 저단 압축기에서 압축된 고온의 가스와 섞여서 혼합이 됩니다. 그 혼합된 게 다시 여기서 오는 애하고 그리고 아까 압축기에서 올라오는 이 고온 가스가 이렇게 같이 만납니다. 두 개가 만나서 여기 건조 포화전기선이 닿는 부분 여기서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단 압축 냉동 사이클 중에서도 오늘은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도와 그리고 선도를 그려서 비교를 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순번들이 1번, 2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압축되고 중간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압축되고 그리고 열을 버리고 열을 버리면서 응축하는 거죠. 그리고 액 상태에서 팽창을 한다. 팽창을 했는데 거기서 액과 가스가 나눠지잖아요. 이 첫 번째 팽창을 하게 되면 습증기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수공위선도에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요만큼이 바로 가스의 비율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액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한 70%, 80%는 액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20%, 30%가 가스의 상태인데, 자, 냉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쭉 떨어지게 되면 요만큼만 액이 남잖아요. 요만큼의 가스의 비율이 되니까. 그래서 액만 다시 모아서 다시 팽창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가스의 비율을 작게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액 영역을 늘려서 이 증발기에서 냉동 효과를 향상시키는 거죠.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하니까 그만큼 잠열, 포화 곡선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증발 잡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 가스의 발생량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겁니다. 가스가 많으면 좋은 게 없죠. 결국은 액을 많이 가져가면서 여기서 증발을 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냉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단 압축한다. 저단 압축기를 통과한 토출가스가 중간 냉각기 인터쿨러라고도 하는데, 이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냉각이 되면서 냉각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냉각이 되고, 그리고 다시 고단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고단 압축기에서 다시 응축 압력까지 높인 상태에서, 응축 압력 여기까지 높인 상태에서 열을 방열하고 지 자신은 다시 액체가 되고, 그리고 팽창 밸브를 통과합니다. 첫 번째 팽창 밸브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5번 지점이 6번 지점이 되면서 액가스 존으로 들어가고, 이 액가스에서 가스 너는 다시 여기 저단 압축에서 오는 냉매와 혼합돼서 다시 여기로 가라. 저단 압축에서 오면 이 가스하고 뜨거운 가스하고 좀 팽창 밸브를 통과한 좀 시원한 가스하고 여기서 혼합이 돼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액 너네들은 여기로 모여라. 그래서 이 모인 액들만 다시 한 번 더 팽창을 하는 거죠. 7번 지점에서 8번 지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팽창 밸브를 통과하고, 그러면 다시 액가스가 되고, 거기서 액은 다시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도 1단 압축 냉동보다는 2단 압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2단 압축이 있고, 이렇게 2단 압축을 하고 한 번 팽창하고 두 번 팽창하는 방법이 있고, 압축은 두 번 하지만 한 번에 팽창시키는 그런 냉동기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2단 압축 냉동장치는 칠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칠러. 냉수를 만드는 냉동장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러라고 하는데, 칠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가 Y사가 있고요. 그리고 T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회사에 그 맞게끔 다단 압축 냉동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는 2단 압축까지만 봤지 그 이상의 다단 압축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조용으로 사용하는 냉수의 온도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2단으로도 커버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걸 다 경험해보면 좋겠지만 제가 업무하는 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2단 압축까지 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 압축은 왜 한다? 결국은 냉동기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거죠.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압축기 동력을 먹을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압축하면 소요 동력이 확 늘어나니까, 그리고 원하는 증발 온도, 그러니까 증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극도의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장치에 좋을 게 없다.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해서 윤활유, 열화 탄화도 되고요. 결국은 냉동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단 압축 냉동 사이클 중에서도 2단 압축, 2단 팽창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